가지고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이 또 하나가 남아 있는 거다.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6일 시장 분석. 왜 그랬니?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오늘은 코스피는 1.7% 하락한 2438.19 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0.71% 하락한 761.33 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개인이 코스피에서는 7,900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1,5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네요. 지금 요즘 같은 장에서 거의 8천억 가까이를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치웠다는 것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개인이 다 쓸어 담았다. 사실 개인이 쓸어 담았다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가로 때린 거죠. 시장가로 매도를 쳤기 때문에 개인이 살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뭐 금융, 그다음 뭐 운수장비, 뭐 요런 거 등등 대부분의 업종을 순매수 당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운수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뭐 대부분의 업종들을 순매도했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이 보시면은 외국인의 경우에 오늘 순매수한 것들 중에 금융이나 화학 쪽이 좀 일부 순매수를 하긴 했어요. 이거는 조금 독특한 상황이라서 제가 일단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였어요. 지금 인포스탁 섹터가 총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200개, 250개 뭐 하여튼 그 정도 섹터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뭐 세보진 않아서. 근데 상승 섹터가 뭐 60개, 65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였다. 그리고 뭐 강세를 보인 섹터는 뭐 요 정도다. 뭐 1%까지 안 오른 거 요거를 빼버리면 한 요 정도가 뭐 강세를 좀 보였다. 그리고 특히 애플페이가 오늘 이제 이제 코스피에서는 상한가가 한 종목 나왔거든요. 요거 이게 이제 애플페이가 이제 그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거, 그거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지 애플페이가 오늘 최고의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뭐 요소수라든지 뭐 히토류 같은 거는 제가 다음 장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월 3일에 이제 미장이 약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뭐 커플링이 일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연준이나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의 뭐 어떤 뭐 통화정책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풍선 떴잖아요. 풍선 격추당했죠. 이거 중국 그거 정찰풍선인지 뭐 아니면 뭐 날씨를 관측하는 관측 풍선인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이 일부러 띄운 건 맞아요. 예전에 그 미국도 중국한테 그런 거를 한번 띄운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뭐 약간 복수 보복 뭐 니네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중국이 띄운 거는 민간이 띄운 건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띄운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격추를 당했다. 그래서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미중 갈등 요런 게 오늘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기관 분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하나증권은 미국의 1월 고용의 호조 요거를 하나의 오늘 하락의 주요 그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그 미국 1월 고용치가 그 예상을 정말 크게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농업 고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실업률이 하락을 했거든요. 실업률 하락을 하면 이제 연준이 그 긴축을 조기 중단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본 거예요. 1월 비농업 고용이 이제 51만 7천 명? 51만 7천 명이 이제 증가를 했어요. 1월에 이제 고용지표가, 비농업 고용지표가 51만 7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원래 예측치가 이게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거의 뭐 한 3배 정도 됩니까? 3배 정도 많이 이제 고용 이제 지표가 그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고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월급을 받을까 주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죠. 근데 이제 이제 그 고용 지수는 뭡니까? 노동자죠, 노동자. 노동자는 이 가처분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소비를, 그러니까 정말 부자들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 갖고 살고, 아니 정말 부자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갖고 산다고 칩시다. 근데 일반 뭐 서민들이나 아니면 중산층들, 이 사람들도 1000만 원 갖고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근데 부자들은 1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돈은 저축을 하죠.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죠. 근데 중산층이나 특히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번다면 1000만 원을 다 소비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고용지수가 올라갔다, 실업률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시중에 돈을 많이 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소비로, 가처분 소득이 다 소비로, 이제 특히 서민들, 노동자들은 소비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연준이,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조기 중단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 기대감이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 조기 중단 기대감이 축소됐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시켰죠.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국무장관이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미 국무장관이 이제 원래 방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요거 격추시키면, 정찰풍선 때문에 격추시키면서 취소가 됐고, 이러면서 미중 갈등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된 거예요. 하나증권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을 볼게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중 갈등이 이제 격화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아까 앞장에서 봤던 뭐 히토류나 요소수 같은 게 좀 상승을 한 경향이 있다. 그거는 요거 때문에 그렇다. 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습니다. 역시 미국의 고용지표의 호조, 하나증권이랑 똑같이 얘기한 거죠.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이 또 우려된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였다. 달러가 강세니까 외국인이 빠지는 거죠. 외국인이 빠지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제 약세니까 기관들도 따라서 빠져나갔다. 그렇게 하나투자증권은 분석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실업률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돈이 풀리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연준이 긴축을 계속 유지를 할 거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 정찰 풍선을 격추를 함으로 인해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안 가게 됐다. 그래서 미중 간의 긴장감 강화 등을 오늘 장의 하락 요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다른, 제가 3개 정도만 들고 왔는데 그 기관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달라지거나 그런 뭐 한두 개 정도 차이가 있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만 들고 왔고, 요런 분석을 기관에서는 오늘 내놨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요거밖에 없죠. 차트를 볼 건데,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꺼놓은 이 넥라인, 이 일봉입니다. 일봉부터 먼저 볼게요. 빨간색으로 꺼놓은 넥라인에서 지금 이거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도중입니다. 도중이고,
일단은 전저점 이탈이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전저점이 이탈이 되면, 그러면 밑으로도 갈 가능성이 뚫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모르지만, 일단은 주요하게 봐야 될 점은 전저점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넥라인을 통과를 해야 된다. 넥라인을 통과를 해야, 그래야, 어느 정도 상승으로 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뭐가 있죠? 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상승 채널에 상단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만약에 이게 뭐 내일 뭐 악재가 몇 개 사라지고 뭐 호재가 뭐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이 또 하나가 남아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뭐 120-1에 볼린저 밴드 120-1의 상단에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라면은 뭐 굳이 무리해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시간 많잖아요. 저는 뭐 이게 이렇게 가든 뭐 어떻게 가든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이 상승 채널의 상단을 돌파를 해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의 어떤 그 모멘텀을 보일 때 요런 자리에서 저는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너무 많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단타만 좀 치면서 뭐 이제 중장기 투자는 조금 쉬어가는 일단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 댓글 보니까 뭐 제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상승을 하겠네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미래를 몰라요. 모르는데 저라면은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막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가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 말이 떨어질 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조금 애매해서 지켜봐야 될 국면인 것 같다. 왜? 저는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좀 기다려가지고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요런 모습이 나와서 이렇게 반등을 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여기 이 타이밍에서 들어갔다가 이탈되면 또 바로 손절을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일봉을 보면은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아직은 뭐 약세보다 강세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 이 넥라인을 지금 요거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저점이 깨지고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뭐 21선 61선 다 이탈되면 요렇게까지도 내려오는 거 요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뭐 여기도 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일단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일봉은, 그 다음에 이거 60분 봉입니다. 60분 봉. 이거는 1시간 봉. 60분 봉인데, 어제 제가 끄어놨던 채널이 검은색입니다. 요 검은색. 근데 요 검은색이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검은색 채널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120-1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전에도 보시면 120-1을 이탈을 했지만 다음날 바로 갭 상승하면서 띄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하락으로 뭐 완벽하게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 노란색으로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여기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채널을 다시 한번 꺼봤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채널을 꺼봤어요. 요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이라는 게 지금 이 저점 이 포인트와 지금 이 포인트를 연결해 가지고 요렇게 원래 검은색을 요렇게 그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와 평행한 상단을 이렇게 제가 그었었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 고점과 그 다음에 이 고점 최고의 고점을 연결해 가지고 그거와 평행한 선을 최저점에서 이렇게 긋는 거 요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딱 요 자리까지 딱 떨어졌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장이 시작됐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도 하락으로 이탈된다 그러면은 이제 120-1의 이제 상단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게 내려오게 되면서 여기 만약에 이탈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후행 스팬도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분간은 좀 쉬는 타이밍, 며칠간 쉬는 타이밍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이탈이 되면 이제 여기 120-1의 하단선이죠. 하단선이 지금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1선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탈이 돼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 자리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제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프레임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기준을 이렇게 어떤 그 역헤드앤 숄더의 어떤 넥라인이나 아니면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볼린저 밴드나 이동평균선 이런 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면은 저는 매수를 할 거고, 근데 매수를 했는데 이탈하면 그럼 다시 자를 거고, 이렇게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해서 반등해서 올라가가지고 쭉쭉 올라가면, 그러면은 그 상승폭을 최대한 누리고 나중에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매도의 기준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면, 그러면은 뭐 괜찮은 투자가 되겠죠. 여하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요 정도 기준은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게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끝났어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조금 짧게, 오늘 16분짜리네요. 조금 짧게 오늘 주식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시간이 되는 대로, 일단 제가 술을 지금 당분간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술을 계속 안 먹을 거거든요. 한 2달간 술을 안 먹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주식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잘 자요. 안녕.